현대인의 5가지 후회, 죽기 전에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불친가족 소후회, 가족을 잃은 뒤에 후회한다. 가족에게 친절히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소불근학 노후회, 늙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낡아가는 것은 두렵다.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안불산한 폐후회,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는 지혜이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부불검용 빈후회, 소비가 미덕인 시대의 위험한 유혹이다.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 후회한다. 춘불경종 추후회, 과정 없는 결과는 환상일 뿐이다. 봄에 박할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한다. 우리 살면서 후회 참 많이 하죠? 특히 나중에 해야지? 이 말 정말 편리한 변명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냥 피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나중이 오늘이 됐을 때 우리 손에 남는 건 결국 쓰디쓴 후회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진짜로 뭘 붙잡아야 할지가 훨씬 더 선명해질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중이라는 사실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가상의 시간에 우리 삶을 맡겨버리는 순간 후회라는 늪이 서서히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가족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 공부해야지.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결국 후회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끝도 없이 깊어 보이는 후회의 늪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옛 현인인 주자가 우리에게 아주 단단한 지혜 5가지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징검다리 삼아서 현대 사회가 파놓은 깊고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아주 실용적인 생존 안내서 같은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징검다리로 함께 발을 옮겨보시죠. 첫 번째 후회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자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걸 제일 쉽게 그리고 제일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순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회생활 때문에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온갖 미소를 지으면서 정작 나의 모든 걸 받아주는 가족에게는 짜증과 무뚝뚝함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할까요? 아마도 가족은 공기처럼 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결과는 정말 혹독합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고독사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평소에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으니까 걷어들일 온기가 없는 거죠. 가족은 지칠 때 잠깐 들르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배움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정신이 낡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자는 젊을 때 배우라고 했지만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시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배움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배움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절박해요. 바로 생존 그 자체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배움의 의미가 이렇게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배움을 멈춘다는 건 그냥 지식이 없는 걸 넘어서 세상과 연결된 끈이 툭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꼰대가 되는 거요.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저만치 변해가는데 나만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버리는 것.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는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 유연함이 바로 젊음의 진짜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젊을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후회는 좀 특이해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을 때 바로 그 편안함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이 문장은 진짜 경고등처럼 아주 날카롭게 들리지 않나요? 인생이라는 바다는 잔잔할 때 오히려 다른 큰 파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실패라는 아주 위험한 친구를 바로 옆자리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실패 공식입니다. 1단계, 지금의 편안함이 영원할 거라 믿는 안일함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 2단계,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하게 되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부유할 때 아껴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 3단계에서 분수에 넘치는 소비에 빠져들다가 예고 없이 찾아온 4단계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플렉스나 욜로가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진짜 부자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유함이란 건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하는 습관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한 방을 노리는 우리의 조급증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땀 흘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농사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봄에 땀 흘리며 밭을 가는 고된 노동이 없다면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 뒤에는요, 반드시 이 축적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무 성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 말이죠.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방으로 대박났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봄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위험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열매는 쉽게 썩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쓰러지는 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로 가는 4가지 위험한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후회의 늪을 단번에 건너게 해줄 그 단 하나의 명쾌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경고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오는 게 후회라면 엎질러질 수 있는 물을 미리 살피는 어른의 지혜를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각성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가족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하는 때,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야 하는 때, 그것도 지금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때, 역시 지금이고요. 그리고 내가 심어야 할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후회는 늘 우리 등 뒤에서 몰래 다가오지만 지혜는 항상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쩌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후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소중한 씨앗을 바로 지금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후회들을 예방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늘 등 뒤에서 다가오지만 지혜는 우리 앞을 비춥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변명을 버리고 오늘 내가 전해야 할 다정한 말 한마디와 오늘 내가 심어야 할 배움의 씨앗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지혜로운 서퍼가 파도가 잔잔할 때 다음 큰 파도를 준비하며 보드를 점검하듯 우리도 삶이 평온할 때 주변을 돌보고 내실을 기해야만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후회 없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